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제3과목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41번부터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4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pH가 2인 용액 2리터와 pH가 1인 용액 2리터를 혼합했을 때 혼합 용액의 pH는, 자, 혼합 용액의 pH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pH의 값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H 플러스 수소이온 농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pH가 2라는 것은 H 플러스의 값으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2성 몰프리터, 그리고 pH가 1이라는 것은 H 플러스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1성 몰프리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성 몰프리터 곱하기 2리터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성 몰프리터 곱하기 2리터 나누기 용액의 총합 2리터 플러스 2리터. 그러면 우리가 H 플러스의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0.055몰프리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p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혼합 용액의 H 플러스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로그 0.055몰프리터를 하시게 되면 1.2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단위는 여러분 계산기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숫자만 계산기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팁에 나와 있는 pH가 주어졌을 때 H 플러스로 구하는 식, 그리고 POH가 주어졌을 때 OH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pH가 주어졌을 때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pH 몰프리터, POH가 주어졌을 때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산성 물질이라는 것은 H 플러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알카리성 물질이라는 것은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예요. 따라서 H 플러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pH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라는 거. 따라서 팁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면 시험 분석 대상 물질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을 나타내는 기기 검출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 바탕 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한 결과의 표준 편차의 갈로한 값이다. 자, 우리가 기기 검출 한계라는 것은 표준 편차의 3배.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 곱하기 얼마죠?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곱하기 3은 3배라는 뜻입니다. 나와버니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노말액산 추출 물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노말액산 추출 물질의 농도를 mg/L로 나타내면 얼마냐고 그랬어요. 시료의 양은 500ml, 시험 전에 정발 용기의 무게 25g, 시험 후에 정발 용기의 무게 13g, 바탕시험 전 정발 용기의 무게 5g, 바탕시험 후 정발 용기의 무게 4.8g이에요. 자, 그러면 시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험 전후의 정발 용기의 무게를 차를 계산해요. 자, 그 다음에 바탕시험 전 후 정발 용기의 무게의 차이를 계산을 해요. 차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렇게 빼준다는 소리겠죠. 이 차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준 다음에 단위를 뭘로 고치느냐면 mg으로 고쳐요. 자, 그리고 분모에 나와 있는 시료량이 지금 500ml니까 0.5L가 되겠죠.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mg/L로 지금 계산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mg/L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시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5-13에서 5-4.8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3승을 곱하면 mg이 되거든요. 그리고 리터로 나타내야 되니까 시료의 양 500ml가 0.5L가 되는 거죠. 그래서 mg/L라는 농도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의 전처리에 적용되는 분해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 조건에서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황 많은 이렇게. 그러면 황은 황산, 유기물이 많은. 그러면
질산황산분해법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유기물의 함량이 낮은 시료에 적용하는 질산분해법은 질나전 이렇게. 그래서 낮은 유기물, 질산법. 그리고 질산염산분해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인산염. 따라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염산, 임금주고 임이라고 해도 되고 인이라고 해도 되고 인산염이니까. 그리고 답은 질산과염소수산 불화수소산 분해법은 점토질 또는 규산염이 있으니까 점토질 규산염. 그래서 과불점균은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론에서 배웠던 암기를 그대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1ppm이란 몇 ppb냐? 자, 우리가 1ppm과 1ppb의 차이는 10의 3성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10의 3성만큼 어떤 단위가 크죠? ppm이 크죠. 따라서 ppm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성, ppb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성. 따라서 두 개의 차이는 10의 3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m을 ppb로 고칠 때는 10의 3성을 곱해주면 돼요. 반면에 ppb를 ppm으로 계산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1ppm이라는 것은 1000ppb와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할로겐화 유기물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의 정량 한계는, 자, 할로겐화 유기물질의 정량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은 10mg/kg,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10mg/kg.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지만은 정량 한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시료 채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대상 폐기물의 양이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 시료의 최소 수는 30개가 아니고 얼마죠? 36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반드시 숙지하라고 그랬어요. 답은 5톤 미만입니다. 5톤 미만 같은 경우에서는 6등분. 그리고 5톤 이상은 몇 등분? 9등분. 답은 시료 채취는 수분이나 유기물 등의 함유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0에서 4도씨 이하의 냉함수에서 보관해야 된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갑은. 따라서 대상 폐기물의 양에 따른 시료 최소수 반드시 여러분들 표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율이 83%인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고형물로 나타내면 함수율이 83%라는 것은 고형물로 나타내면 17%예요. 그러면 팁에도 있는 것처럼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은 방고상, 그리고 15% 이상은 고상, 5% 미만은 액상. 이게 17%니까 15% 이상에 해당하죠. 그러면 어떤 폐기물이 되나요? 고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폐기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함수율과 고형물의 상관관계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쉽게 맞추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면 자외선 간선 분광법으로 크롬을 정량하기 위해서 크롬이온 전체를 육각크롬으로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시약은, 여기서 총크롬이라는 게 삼각크롬이거든요.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으로 전환해요. 그럼 플러스 3이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했죠. 그러면 산화제를 주입해요. 그때 주입하는 산화제가 과망간산 칼륨이 되는 거죠. 과망간산 칼륨을 KMnO4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과망간산 칼륨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운반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로 틀린 것은, 자, 운반가스를 캐리어 가스라고 하는데 주로 수소, 질소, 헬륨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죠. 따라서 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가연 성분이 탈 수 있는 것을 도와주게, 잘 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가 됩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갑은 시료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 공정별로 구별해서 채취해야 한다.
단위 공정별로 구별해서 채취합니다. 나머지 시료 채취 도구는 녹이 생기는 재질의 것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다음에 PCB 시료는 반드시 폴리에틸렌백을 사용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게 아니고 갈색 경질 유리병을 쓰는 거죠. 따라서 갈색 경질 유리병을 쓰는 시료가 몇 개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뭐뭐 있죠? 노말핵산 추출물질, 유기인, PCB라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그리고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류 4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시료가 채취된 병은 코르크 마개를 사용해서 밀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르크 마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코르크 마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코르크 마개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파라핀지나 유지, 셀로판지를 씌워서 사용하게 되면 가능해요. 그냥 코르크 마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첨분율 농도를 표시했을 때 그 기호로 알맞은 것은 첨분율이라는 것은 퍼밀, 그리고 그램 퍼 리터,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게 ppm이에요. 그죠? 자, ppm을 나타냈을 때 미리그램 퍼 리터 또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ppm보다 큰 게 첨분율이에요. 첨분율. 그럼 첨분율은 미리그램보다 10의 3승 큰 그램, 그리고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리고 ppm보다 10의 3승 작은 게 ppb예요. 그럼 미리그램보다 10의 3승 작은 게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ppm을 기준을 해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 광도계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가장 먼저 광원부, 파장선택부, 척광부, 시료부 순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할 수 없는 항목은 자, 먼저 가번 유기인, 그리고 나번 PCB라는 것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다음에 휘발성 저급 연소와 탄화수소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자, 그런데 시한은 우리가 자주 나온다고 분석법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한의 분석법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온 점검법, 연소 거론법.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pH 2이하의 산성, 그리고 이온 점검법은 pH 12에서 13의 알칼리성. 잘 숙지를 해 놓으세요.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여과한다란 걸음종이 5종 A 또는 이하 동등한 여지를 사용해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은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 온도를 기준합니다. 염산 1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염산 1ml에 물 1ml가 아니고 2ml죠. 자, 2ml를 배합 조제해서 전체를 3ml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수를 말하죠. 지금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염산 1에서 2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2를 바르게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고쳐드린 거, 그리고 원래 설명은 화살표 1에서 2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오염 실태 조사 중 폐기물에 대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공정시험 기준의 규정에 의해서 시험한다. 맞습니다. 다음은 공정시험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화학적 상식에 따르도록 한다. 맞죠? 다음은 공정시험 기준에 기재한 방법 중 세부 조작은 시험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실험자가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은 하나 이상의 공정시험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서로 달라 제방 기준의 적부 판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판정을 유보하고 재실험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판정을 유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에 있는 항목별 주시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판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의한 비소 정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은 중금속을 분석하는 전문 방법입니다. 갑은 과망간산 칼륨으로 육과 비소로 산화시킨다. 자, 그리고 답은 아연을 넣어서 수소와 비소가 발생한다. 답은 아르곤 수소 불꽃에 주입해서 분석한다. 답은 정량 한계는 0.005mg/L다. 우리가 과망간산 칼륨은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으로 산화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비소 같은 경우에서는 산화가 되는 게 아니고 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번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죠. 분석 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의 다음 항목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가번의 검출기는 전자포획 검출기 ECD 맞습니다. 답은 운반기체는 부피 백분율이 99.999% 이상의 질소 맞죠? 답은의 컬럼은 활성탄 컬럼을 쓰는 게 아니고 실리카겔이나 플로리실 컬럼을 사용을 하죠. 따라서 컬럼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농축장체는 구데르나 다니시 농축기를 사용을 하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K2Cr2O7 다이크롬산 칼륨이죠. 크롬 표준용 원액 100mg/L, 100ml를 제조할 때 취해야 하는 다이크롬산 칼륨의 양을 mg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이크롬산 칼륨 중에서 크롬이 몇 개 있죠? 2개. 그래서 2Cr3+, 유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삼각크롬, 총크롬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다이크롬산 칼륨의 분자량을 보게 되면 K의 원자량이 39예요. 39짜리가 2개, 크롬의 원자량이 52짜리가 2개, 산소는 16짜리가 7개. 그래서 294가 돼요. 따라서 294g일 때 크롬은 다이크롬산 칼륨에 있는 크롬의 개수 2개니까 2 곱하기 52g이에요. 자, 크롬의 농도는 100mg/L, 100mg/L에 100ml, 100ml라는 것은 0.1L죠. 따라서 0.1L, 리터를 바꿔야지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X를 계산하시게 되면 28.27mg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g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mg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름 성분을 중량법으로 측정하고자 했을 때 시험 기준의 정량 한계는 기름 성분을 중량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정량 한계는 0.1% 이하.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제4과목 폐기물 관계 법규입니다. 61번. 폐기물 처리 업종별 영업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나머지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중간 재활용업과 최종 재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 답안의 폐기물 최종 처분업, 폐기물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 답안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하는 영업. 답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최종 처분업을 보시게 되면 최종 처분업이라는 것은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을 일단 갖춰야 되죠. 그런 다음에 폐기물을 매립 등 해역 배출은 어떻게 포함하는 게 아니고 해역 배출은 제외합니다. 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을 하는 영업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특히 법규 같은 경우에서는 단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답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62번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 중에서 재활용 시설 중에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입니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용융 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답은에 응집 침전 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 그리고 답은 압축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 답은에 파쇄 분쇄 시설, 동력이 1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 자, 이 문제에서는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번에 응집 침전 시설이라는 것은 화학적 재활용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재활용 시설이 응집 침전 시설이니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규모가 나와 있는 걸 우리가 기계적 재활용 시설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절단 시설이 포함되죠. 그래서 절단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이 우리가 기계적 재활용 시설 중에서 절단 시설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빠지질 않죠. 그래서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도 한국환경공단입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64번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임시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의료 폐기물은 제외합니다. 허용량으로 알맞게 된 것은 자, 중량이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자, 중량으로 나타내면 450톤. 미터의 삼성이라는 용적으로 나타내면 300세제곱미터 이하.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풀이를 보시게 되면 자, 중량으로 나타냈을 때는 450톤 이하. 그리고 용적이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이거든요. 미터의 삼성으로 나타냈을 때는 300세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처리 기한은 5일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간로에 알맞은 것은 유기성 원료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원료 연료의 저위 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기리 및 금속 성분을 간로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측정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측정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측정 주기를 묻게 되거든요. 측정 주기는 매 분기당 1회 이상이에요.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고 측정 항목은 저위 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기리 및 금속 성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성 원료를 연료 사용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측정 항목과 측정 주기를 두 가지로 풀이처럼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6번을 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처분, 그리고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상 처분이 되는 거죠.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입니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다음에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음에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재활용은 제외함, 시설로서 환경불량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환경불량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죠.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의가 대통령령으로 정의하고 있느냐, 환경부령으로 정의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틀린 것은 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갑은 운반 차량의 감차, 여기서 감차가 아니고 정차죠. 그리고 임시 차량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답은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의 신설, 답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자,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소재지의 변경.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갑은 특히 간로 안에 있는 단서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9번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 관리인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매립 시설은 폐기물은 다 들어갑니다. 매립 시설은 침출수가 나오니까 수질, 토양, 자격증이 필요하죠. 근데 대기는 필요 없어요. 소각시설은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니까
수질이 필요 없고 대기가 필요하죠.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도 할 수 있고 매립도 할 수 있으니까 수질, 대기가 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에서는 폐기물도 필요하고 수질도 필요하고 대기도 필요하죠. 자, 수질 필요하고 대기 필요하고 대신에 토양은 관계가 없어요. 토양은 매립시설에서만 관계 있죠. 그래서 값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식물류에서는 폐기물, 수질, 대기가 다 같이 사용된다는 걸 알면 답을 찾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과징금의 사용 용도로 적정치 않은 것은 자, 답은 광역 폐기물 시설의 확충 맞습니다. 답은 폐기물로 인해서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맞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도 점검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구입 및 운영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개발 및 장비 개선에 소용되는 비용. 자,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뭐가 될까요? 라번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과징금의 사용 용도는 4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의 처리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매립 면적이 갈로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반 폐기물의 매립시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폐기물 중에서 매립시설인데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꼭 기억을 하세요. 따라서 일반이니까 15만이 되겠죠. 자, 풀이에서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72번입니다.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횟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해서 기억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 6월부터 8월까지의 갈로 측정하여야 한다. 자, 악취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부패가 많이 생기는 계절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1회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2회 이상을 계절별로 2회 이상을 측정하는 거죠. 계절을 달리해서.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고 특히 조사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사 지점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은 3개소, 악취는 냄새가 가장 심한 곳, 지표수는 상하류 각각 1개소, 지하수는 3개의 지하수 검사점, 토양은 4개소 이상. 그래서 조사 지점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 그리고 악취는 여러분들 여름에 다른 계절에서는 거의 부패가 안 되니까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나머지는 2회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소각시설의 경우에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 인력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일반 기계기사 1명 이상, 답은 폐기물 처리 기술사 1명, 답은 시공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폐기물 처리 기사 또는 대기 환경 기사 1명.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입니다. 자, 그리고 74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의 구분이 틀린 것은 답은 기계적 재활용 시설, 유수 분리 시설, 답은 화학적 재활용 시설, 연료화 시설. 연료화 시설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연료화 시설은 기계적 재활용 시설에 해당합니다. 답은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은 버섯 재배 시설, 답은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은 호기성, 혐기성 분해 시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적합 통보를 받은 자 중에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요구하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에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죠? 3년 이내가 됩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와요. 3년 이내. 자, 그리고 76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가번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보다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만 부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복원을 하고 드는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해야 되겠죠. 답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이면 억제되어야 된다. 폐기물의 수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 금지시키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억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 나번이 틀렸어요. 그죠? 정답은 나번이고. 그리고 라번, 폐기물은 그 처리 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환경 보전과 국민 건강 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번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고 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복원도 하고 비용 부담도 하고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77번에 보시면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로부터 갈로 이내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세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죠? 20일 이내.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78번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으로 틀린 것은 한국매립지관리공단, 다음에 한국환경공단,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자, 우리가 암기법은 매립시설은 환경, 건설, 농어촌, 매립지예요. 그러면 환경 들어갔죠. 자, 그리고 건설 들어갑니다. 농어촌 들어가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 그래서 한국매립지관리공단이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관리공단이 매립지가 들어간다고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문구를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은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몇 배 이내냐? 허용 보관량의 몇 배 이내? 2배 이내. 자, 이 문제도 시험에서 상당히 출제가 잘 되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네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회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번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이 kg당 3000kcal 이상. 그래서 저위 발열량 3000kcal 이상 중요합니다. 나번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될 것. 그래서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해야 됩니다. 답은 회수열을 50% 이상 연료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자, 답안에서는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회수열을 50%가 아니고 회수열을 모두 연료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답안에 에너지 회수 효율이 75% 이상일 것.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안이죠.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자체가 오답으로 항상 어떤 문구든지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그 오답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론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강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공부가 돼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